안녕하십니까. 흉부외과 전문의 송영주입니다. 하지정맥류로 혈관이 꼬불꼬불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은요, 이 혈관이 갑자기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함께 이야기해 볼 내용은 하지정맥류 출혈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정맥류를 가진 분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출혈입니다. 정맥이 늘어나고 약해지게 되면은요, 아주 작은 외상에도 이 정맥이 터지면서 피가 날 수 있거든요. 정맥은 동맥과는 달리 압력이 좀 낮기 때문에 위험한 출혈이 생기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있던 부위가 아프더니 멍이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사라졌어요. 이런 정도로만 사실은 출혈을 느끼세요. 그런데 하지정맥류가 오래돼서 만성정맥 부전으로 인해 피부 합병증이 같이 온 분들, 이런 분들은요, 피부 밖으로도 피가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혈관 이쪽에 있는 피부가 염증도 생기고 얇아져 있고 또는 궤양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살짝 부딪혔는데 피부와 혈관이 같이 다치면서 출혈이 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출혈이 생기는 거는요, 다치지도 않았는데 자연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사소한 충격, 예를 들면은 지나가다가 다리를 가구에 부딪혔다던가, 또는 다리가 가려워서 손으로 긁다가, 또는 반려동물이 내 다리를 이렇게 핥혀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목욕을 할 때도 잘 생기는데요. 목욕을 할 때, 샤워를 할 때 서 있으면은 일단은 정맥의 압력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물에 노출이 되면은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러면은요, 타올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된 하지정맥류 출혈 발생률은 3에서 9% 정도라고 해요. 앞에서 제가 한번 언급했듯이 하지정맥류로 인한 출혈은 동맥 출혈이 아닌 정맥 출혈이기 때문에 출혈량도 동맥에 비해서 적고 지혈이 비교적 잘 됩니다. 동맥의 압력에 비해서 정맥의 압력이 낮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하지정맥류로 인한 이런 정맥 출혈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돌연사에 대한 부검, 1000건 중에 1건은 하지정맥류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논문도 있거든요. 이렇게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위험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있겠죠. 같이 살펴보면은요, 일단은 4기 이상으로 진행된 하지정맥류입니다. 4기 이상 진행됐다는 걸 뭘 얘기하냐 하면은요, 피부에 문제가 생긴, 합병증이 생긴 단계예요. 1단계는 아직 큰 혈관이 나오지 않은 단계, 2단계는 큰 혈관이 좀 꼬불꼬불하게 보이는 단계, 3단계는 부종, 4단계는 피부 합병증이 온 경우, 5단계, 6단계는 궤양이 생긴 단계거든요. 이렇게 4단계 이상의 피부 합병증이 온 단계에서는요, 피부염, 색소 침착도 와 있고 궤양도 생겨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경우에는 피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출혈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특히 1인 가구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적절한 응급처치를 혼자서 잘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동반하는 분들의 경우에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치는 아스피린이라든지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몸을 잘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많기 때문에 위험 요인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하지정맥류에 대한 평가나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정맥류 병원에 가면은요, 사실 합병증 오기 전에 빨리 치료하세요, 자꾸 잔소리하고 빨리 치료하시도록 권하는데, 아프지 않다고 병원에 안 가고 방치하다 보면은 갑작스런 위험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출혈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주변에 도움을 줄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환자분은 바닥에 눕는 게 좋아요. 누운 상태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깨끗한 수건이나 꺼즈로 출혈 부위를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눌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누른다고 눌렀는데 출혈 부위를 확인하지 않고 엉뚱한 부분을 눌러버리면은요, 지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정확하게 출혈 부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정맥 출혈은요, 이렇게 정확한 부위를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지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환자 다리 밑에는 베개 같은
같은 거를 넣어서 다리를 위로 올려주고요. 혹시나 지혈이 조금 늦어져서 출혈량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환자의 의식 상태가 명료한지 꼭 확인을 해줍니다. 1차 지혈이 되었다면은요, 출혈 부위에 꺼즈를 대고 압박붕대 등을 감아서 다리를 압박해준 다음에 병원에 방문해서 원인이 되는 혈관을 치료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집에 혼자 있는데 출혈이 갑자기 생겼다라고 하면은요, 이 경우에는 일단 아까와 동일하게 출혈 부위를 수건이나 꺼즈 이런 걸로 압박을 해서 지혈을 해주면서 주변의 지인이나 119에 연락을 취해가지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꼭 염두에 두시고요. 1인 가구 노인의 경우에는요, 적절한 응급조치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혈이 확실히 잘 되지 않아서 저혈성 쇼크가 오면은 정신을 잃게 되면 사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합병증이 생긴 4기 이상의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은 이런 출혈의 위험성을 꼭 생각을 하셔서 이런 합병증이 오기 전에 수술이나 경화요법 같은 적절한 치료를 미리 받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치료가 불가능한 컨디션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내과적인 심각한 질환으로 인해서 이런 치료를 못 받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출혈이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시고, 붕대나 꺼즈 등을 구비해 두셔서 출혈이 됐을 때 빨리 지혈을 해서 붕대로 압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정맥류로 인한 출혈은 대부분 위험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 다리에 혈관이 보인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출혈이 될까봐 걱정하면서 지내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4기 이상의 하지정맥류를 가진 노인분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에는 하지정맥류 출혈로 인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이런 합병증이 오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출혈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게 되시면은요, 병원에서는 혈관 경화요법이라는 방법으로 출혈이 있는 혈관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고요.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치료들은 대개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고 큰 수술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